이 시작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부분 템플릿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시작 부분, 이렇게 부분 템플릿에 이런 디자인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 블로그에 올리고 싶으면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맥도날드를 한번 갔다고 해볼게요. 맥도날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지도가 뜹니다. 글감을 클릭해서 책, 영화, TV, 공연, 전시, 음악, 쇼핑, 뉴스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블로그에 글을 한 번도 안 써봤어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능들만 잘 활용하셔도 블로그를 오래 운영한 분들의 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맛깔나게 중간에 삽입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사진 템플릿을 누르셔서 여기 안에 있는 사진들만 바꾸면 되겠죠. 3개까지 이렇게 올 수 있고 3개 이상이 되면 옆으로 가도록 만드는 스크롤바가 생겨요. 그래서 한눈에 보려고 하면 3개까지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굳이 많이 안 해도 사진 하나만 넣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글을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옆에 있는 PC 화면이에요. 여기는 태블릿 화면, 모바일 이렇게 3가지 화면 버전이 있고요. 우리가 모바일 상에서 핸드폰으로 이 글을 볼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PC 화면이 아니고 모바일 화면으로 바꿔줍니다. 자, 모바일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길고 한눈에 안 보인다 하는 부분들을 엔터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눈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뒀어요. 인터넷에서 쓰는 이 문체랑 우리가 학술적으로 또는 회사에서 보고서 쓰는 문체랑 달라요. 인터넷은 최대한 짧고 쉽게 한눈에 들어오게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식백과에서 너무 한 문장에 길게 써서 제가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엔터를 쳤는데요.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요. 그 경우에도 100일에는 뭐 100일핵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좋거든요. 또 흡하는 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돼 14일 이상의 특징적인 기침 양상을 보인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다.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좋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예방접종으로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이거 저라면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다. 현재는 이렇게 하면 바로 1세 미만 사망률. 이거를 제가 볼드 처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높다. 호흡기 질환이다. 한마디로 호흡기 질환.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굵기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굵기 그리고 볼드 처리 옆으로 기울기 할 수 있고요. 또 밑줄도 그을 수 있고 없는 것처럼 지우는 효과도 있어요. 보르데텔라 이거를 이렇게 지우는 효과도 있고요. 또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 칠한 효과를 내고 싶으면 여기 요거 있죠. 글자 배경색 변경. 여기서 가장 연한 형광펜 색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형광펜으로도 강조할 수 있지만 전체 한 문단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형광펜을 전체로 쳐도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표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표를 누르시고 한 문단 전체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 문단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 전체를 여기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광펜 칠한 게 아니고 이 전체를 형광펜으로 칠해진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럼 표를 누르시고 채우기 효과에서 전체를 색깔로 채우면 됩니다. 이 표를 클릭하셔야 위에 이게 뜨고요. 표를 클릭하지 않으면 사라지죠. 이렇게 해서 표를 클릭하셔서 전체를 아예 깔끔하게 박스로 묶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기호 목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애고 싶다 그러면 없는 걸로 하시면 사라져요. 이건 그냥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워도 괜찮아요. 지우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서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면 매번 이렇게 서체랑 크기를 바꾸기가 귀찮잖아요. 원래 기본 설정은 15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맨날 19로 이렇게 글을 쓸 때마다 바꾸기 귀찮으면 이것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의 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에서 관리 통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본 서체 설정이 있죠. 기본 서체 설정에서 아예 서체 자체를 마루부리, 글자 크기 19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글을 쓸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체가 설정이 됩니다. 원래는 기본에서 아마 15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글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는 16에서 19 글자 서체도 마루부리로 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클릭할 때마다 저절로 이렇게 마루부리랑 19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글을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내 블로그의 다른 글 링크를 적는 거예요. 이 100일회를 보는 분들은 신생아를 키우려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와 관련한
다른 글,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들어오신 신생아를 키우는 분이 신생아 관련한 이 다른 글도 있구나 하고 또 다른 글을 보도록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 꼭 내 블로그에 링크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뷰수도 올라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함께 보면 좋은 글 링크를 같이 넣어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팁이니까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블로그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발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맞춤법 검사를 꼭 한 번씩 합니다. 맞춤법 검사를 누르면 이렇게 맞춤법이 다른 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죠. 그럼 그냥 스킵하고 말초 혈액 이건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하고 싶을 땐 수정을 누릅니다. 이루어진다도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 이거는 아예 명사니까 수정하지 않을게요. 그냥 스킵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완료를 하시고 완료가 다 됐으면 여기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발행을 할 건데 발행은 이제 카테고리 설정하시고 주제를 꼭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육아, 결혼 혹은 이제 건강의학이니까 건강의학. 네이버가 이 글이 어떤 주제의 글인지를 선정을 안 해도 알지만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빠르게 이 글의 목적과 주제를 파악해서 글이 상위 노출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제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그는 우리가 결정했던 그 키워드 100일에 쓰고요. 또 100일의 증상, 100일의 원인, 100일에 치면 아래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나와서 이 키워드들을 나열을 하시고 최대 30개인데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한 5개, 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태그를 쓰고 발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발행 시간은 바로 지금 발행할 수도 있고요. 예약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시간을 정해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예약 발행 보이시죠? 이 글이 지금 예약되어 있어요. 예약되어 있다는 그런 표시예요. 발행되기 전에 수정하고 싶으면 클릭해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약 발행 누르시면 됩니다. 자, 공지사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블로그에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맨 위에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뜹니다. 꼭 사람들이 보면 좋겠는 중요한 글들은 공지가 있네 하고 볼 수가 있도록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쓰기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기능들도 많고 초반에는 이거를 다 써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써야 되는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사진은 직접 찍는 게 좋기 때문에 사진이랑 인용구 구분서 이거는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는 꼭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 PC 버전이 아니라 모바일 버전으로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관해서는 기본 서체 설정에서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매번 변경하지 않고 쉽게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발행 전에 맞춤법 검사까지 완벽하겠습니다. 이 템플릿, 라이브러리, 그리고 글감 이것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이 4개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블로그 글쓰기 그리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기능도 많고 이것저것 다 활용해야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여러분이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는 것들 그것만이라도 매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가지 기능 있죠? 사진, 인용구, 구분선 마지막에 모바일 화면으로 꼭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발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맨 아래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또는 이 글의 독자가 더 관심 있어 할 만한 신생아에 관한 글들을 먼저 써서 그 글 링크를 꼭 같이 넣어두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거는 블로그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하는 거니까 그것도 꼭 잊지 않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능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요. 기능적인 것도 처음에 모르고 시작했을 때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다 알고 그리고 꼭 쓰는 것들만 추려서 쓰는 방식을 좀 미리 알고 시작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능들 다 한 번씩 써보시되 꼭 필요한 기능들만 매번 쓸 때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글을 쓰는 방법, 키워드 찾는 방법,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상위 노출되는 글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 제가 또 알려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차근차근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자세하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